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26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망의 적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잘 안 쓰죠, 사실은. 선망이란 말은 잘 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앞 시간에 제가 계전의 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뭔가 운율이 좀 맞죠? 선망의 적, 계전의 정 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때 선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이 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망의 적, 적군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망의 적. 선망은 많이 쓰지만 적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감회가 새로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 예전에 내가 소설을 읽을 때 선망의 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봤지. 막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쓰는 문장에는 막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옛날 문장을 읽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뭐 어떨까요? 자, 선망. 선은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아, 부러워. 너무 부럽다. 망은 바란다는 것이죠. 희망할 때. 적은 이렇게 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러워할 선은 이 선망 정도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낱말이 만드는 낱말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막 쓰이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선망이란 말은 아, 부러워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있다. 그리고 그거 부러워한다라는 것을 뜻을 알아야 되겠죠. 선망한다는 말은 하면서 글자를 모르면 저게 제대로 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부러워한다. 자, 이 글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잘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말하자면 신뢰하는 유명한 학자는 자기 생각으로 잘 모른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풀어도 좋다. 좋은 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러워하느냐? 뭔가 부럽다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얘기로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희생제물로도 바치고 또 식량으로도 되겠죠. 그래서 아주 양은 상당히 뭔가 중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좋다, 크다, 뭐 이런 맛있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양을 저 양고기가 너무 맛있다. 양스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갱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을 구워서 만든 탕 그런 거 그리고 양고기 고기가 맛있다. 맛있어서 입에서 침이 내려옵니다. 침이 나온다. 제가 신뢰하는 학자는 입에서 양고기를 보고 먹고 싶어서 침을 흘린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침이 난다. 양고기를 보고 침이 난다. 부럽다.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 침이라는 것은 액체죠. 그래서 삼수가 있겠습니다. 침은 어디서 납니까? 입에서 나오죠. 하품할 때 하품한다. 이것은 하품흠이죠. 하품흠은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리고 물이 흐른다. 그것이 침이 되겠죠. 침연자다 또는 침선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발음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보고 먹고 싶어 한다. 그것이 부러워한다. 자, 바란다는 것은 뭔가 희망한다. 되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죽을 망자가 들어갑니다. 되고 싶은데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죽으면 없어지니까 없다. 달이 나와 있어요. 달이 없어. 달이 뜨지 않는데 왜 달이 안 뜰까 하고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봅니다. 먼 산에 빨리 달이 나오지 않느냐 하고. 그것이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발돋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는 이 글자가 이렇게 된 글자예요. 이렇게 된 글자예요. 이 비슷한 글자가 선비사에 이렇게 삐침이 있는 게 있고 흑토에 삐침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인데 요즘은 이 글자는 잘 안 써요. 이거는 똑바로 선다는 뜻의 정자예요. 정자. 이것은 임자입니다. 어떤 배가 부른다든지 이렇게 가운데가 불룩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임자 또는 임금왕자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임금왕자 비슷하게 써있죠. 그렇지만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이런 글자다.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이 흑토자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발을 고추 세우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달을 보려고 이렇게 희망하는 것,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망은 부러워하고 바란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는 말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저도 좀 어렸을 때 선망의 적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봤습니다. 받고 어느 정도 조금 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선망의 적이 관역이다. 관역은 목표를 얘기하죠. 내 선망의 목표예요. 결국은 대상이 되겠죠. 어쨌든 관역의 선망의 적이란 표현이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 관역적은 무엇이냐? 관역적은 흰백자와 구기자기입니다. 구기라는 것은 뭔가 주걱 같은 걸 얘기합니다. 주걱. 그리고 흰백자다. 근데 흰백자가 원래는 옛날에는 옛 글자는 날일자였어요. 해다, 해를 뜻한다. 물론 해가 빛나는 게 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해는 밝습니다. 밝죠? 그리고 여기 구기는 뭔가 이렇게 뜨는 국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국자는 위로 이렇게 떠올리죠. 위로 떠서 밝은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된다. 관역이 된다. 표적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망은 부러워하여 바란다 하는 것이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본다. 선망의 대상이다. 연예인은 선망하다. 많이 쓰죠. 많이 쓰니까 선자 정도 이 낱말 외에는 잘 안 쓰지만 알고는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망의 적이라는 것은 선망을 나의 적군이다. 내 원수다가 아니고 선망의 대상이라는 그런 얘기고 여기서 적은 바로 관역, 표적을 얘기하는 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에 대해서 저는 한자 중에 상당히 중요한 글자의 하나가 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에 일단 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망의 적, 내 대상이 되는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래 관혁이란 말이 나왔어요. 관은 꿰뚫는다는 것이에요. 관통한다, 일관한다. 혁은 가죽이에요. 가죽을 뚫는다는 것이 관역이에요. 이 말이 변해서 우리말 관역으로 됐는데 이것이 관역이죠. 자, 옛날에 활을 쏘아서 뭔가 테스트를 할 때 이 표적지를 세웁니다. 표적지가 관역입니다. 천으로 만듭니다. 흰 천으로 만드는데 좀 까맣게 이렇게 또 가운데 하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뭐 핑크빛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기는 가죽을 댑니다. 가죽. 이 주위에는 천이지만은 목표로 하는 것은 가죽을 댑니다. 가죽을 꿰뚫는 것이 이제 관역이다. 그렇게 꿰뚫어야 된다. 이 말이 변해서 이제 관역이 됐거든요. 이 가죽 부분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곡을 찔렀다고 하죠. 정곡. 네, 참 재밌는 말입니다만 정확하게 곡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의 이름 종류입니다. 고니를 뜻합니다. 새를 날아가는 새라고 생각하고 바로 맞췄다. 이것이 막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가죽이다. 막 정곡이란 말은 다른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관역이다. 선망의 적, 선망의 대상, 내가 딱 지르고 싶은 그 대상 표정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까요? 이 적자, 표적입니다. 우선에 4개로만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복잡한 글자가 저는 이 적입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고 또 우리 일반인들은 중국 그렇게 잘 모르므로 우선 우리 국어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뜻이 관역이라는 것이에요. 적중이죠. 관역의 중은 맞췄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맞춘 게 아니고 관역의 중은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역에 맞췄다, 적중했다. 목적,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관역이에요. 내 목표를 세우면 내가 눈을 향해서 봐야 되겠죠. 내가 눈으로 저 관역 목표를 본다. 그게 목적이죠. 뭔가 보지 않고 여기저기 보면서 간다는 것은 목적 없는 것이죠. 네. 적화가다. 관역에 정확하게 맞다.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적화가다고 하죠. 정확이 아니고 적화기죠. 좀 수준 높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뜻으로 관역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낱말에 이 적을 붙입니다. 무슨 적.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서 오용을 합니다. 뭐 경제적, 민주적, 사회적, 뭐 개인적, 단체적, 뭐 거의 모든 말이 적을 붙입니다. 근데 꼭 붙여야 될 때가 있고 붙이면 군더더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낱말이 문장이 있다. 내가 쓴 문장이든 남이 쓴 문장이든 거기에 무슨 적자가 붙은 낱말이 있으면
일단 적자를 다 빼고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도 뜻이 통하면 적은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적이 원수다. 적이 적이다 하는 그런 그 옛날에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쓴다. 무슨 적 무슨 적. 예. 그리고 뭐뭐 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유격. 예. 뭐뭐 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미필적 고의다.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해놓은 말입니다만 미필적 고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미필적.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말을 적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미필고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쓰냐 하면 미필의 고의, 노라고 합니다. 노라는 것은 뭐뭐 써이라는 얘기인데 미필의 고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필적 고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뭐 써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틱, 뭐뭐 틱 하는 거 틱을 번역으로 하면서 적어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로맨틱하다 할 때 낭만적이라고 이렇게 틱이 적어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다음에 한번 몇 번에 나눠서 한번 다룰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선망의 적이다. 선망의 목표다.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선망의 대상과 선망의 적, 이게 표적으로 선망의 적, 어느 것이 더 강렬한 느낌을 줄까? 저는 선망의 적이라는 것이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내 선망의 대상은 좀 제3자적인 느낌이 온다. 하지만 선망의 적은 내가 확실히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적,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쓰지 않고 한자말이므로 시대가 흘러가니까 거기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선망의 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